네, 안녕하세요. 세주TV 김주현입니다. 우리 사회에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이 되면서 부모님들이 돌아가시는 시기가 많이 도래한 것 같습니다. 그러한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예전에는 고민하지 않았어도 됐었던 세금이 많은 분들의 고민거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바로 상속세인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상속세의 계산 구조와 그 다음에 세율, 또 상속세를 어떻게 하면 절세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제로 제가 2013년도부터 세무사 업무를 시작을 하면서 상속세 신고를 굉장히 많이 진행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진행을 하면서 느꼈던 건 예전보다 상속세를 신고를 하셔야 되는 인원이 확실히 늘어나셨어요. 예전에는 뭐 일괄공제 5억 아니면 배우자 공제 10억까지 해도 상속세를 납부할 염려가 없으셨던 분들이 최근에는 자산 가치가 올라가다 보니까 아파트 한 채만 혹은 빌라 한 채만 있더라도 이제 상속세 납부에 대한 부분을 많이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통계 자료를 보면 2015년도부터 2022년까지 쭉 상속세 신고하는 인원이 늘어나면서 한 3, 4배 정도가 늘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우리나라 자산 가치가 굉장히 많이 올라간 시기였죠. 아마 그러한 시기에 따라서 상속세를 기존에는 납부에 대한 걱정을 안 하셨던 분들도 이제는 내가 납부를 해야 된다라는 우려는 다들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다만 상속세라는 건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를 아무도 모르잖아요.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상속세가 염려가 되는 부분은 있지만 언제 발생할지 모르다 보니까 준비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속세는 소득세처럼 매년 내는 게 아니잖아요. 낯설어요. 막상 실제 부모님들이 돌아가신 분들을 제가 상담을 이렇게 많이 하게 되면 실제로 이러한 세금에 대한 부분들을 처음 겪다 보시다 보니 어떻게 준비를 하셔야 되는지, 얼마만큼 세금이 나오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상속세 계산 구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보면 상속세는 돌아가신 분 기준으로 총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과금, 장례비용, 그다음 채무 이걸 빼주고 거기에 기존에 내가 상속인들에게 사전에 증여했던 재산이 있었다라고 하면 그 재산을 합산해서 상속세 과세가액을 계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상속세 과세가액을 계산을 하고 나서 뭐 인적이나 물적 공제를 통해서 내가 빼줄 건 빼주고 거기에 따라서 세율을 곱하게 되면 상속세를 납부를 하게 되어 있는 계산 구조입니다. 계산 구조를 이렇게 들어보시다 보면은 이제 이게 궁금하실 거예요. 그러면 세율이 얼마야? 라는 걸 많이 궁금해하세요. 상속세 같은 경우에는 증여세 세율과 똑같습니다. 1억까지는 10%, 5억까지는 20%, 10억까지는 30% 이렇게 누진세율로 10%부터 30억을 초과하게 되면 50%까지 쭉 올라가게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생각보다 세율이 세죠. 그렇기 때문에 상속세에 대한 염려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꼭 필수입니다. 이렇게 사전에 준비를 잘 하셨던 분들도 고인이 막상 돌아가시고 나면 그때부터 뭘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어요. 그때부터는 저희가 체크해서 절세할 수 있는 포인트는 뭐냐? 영수증을 잘 챙기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제가 장례비에 대한 부분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아까 상속세 계산 구조가 어떻게 된다고 말씀드렸죠? 상속세 재산 가액에서 공과금, 장례비, 채무를 우선 빼준다라고 했습니다. 장례비는 사망하신 당일부터 장례에 관련된 비용이 발생을 하게 되면 최소 500만 원부터 최대 1000만 원까지 비용을 인정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내가 만약에 이러한 증빙이 없고 혹 500만 원보다 비용이 덜 들었어 라고 하더라도 기본 500만 원은 최소로 공제를 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저도 뭐 할아버지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이러한 부분들을 보면은 500만 원보다 많이 발생하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아요. 500만 원보다 많이 발생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실제로 장래에 직접적으로 소요된 비용, 공원묘지 사용료, 뭐 비석, 상석, 묘지 구입비 이러한 부분들이 아마 많이 발생을 하시게 될 겁니다. 봉안시설이나 뭐 자연장지에 든 비용 이러한 부분들을 다 포함해서 만약에 500만 원이 넘어가서 1000만 원까지 비용이 발생했다라고 하면 장례 비용만으로도 1000만 원 공제가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영수증을 다 구비를 하셔야 돼요. 이 부분은 꼭 챙기시고 영수증을 세무사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금과
공과금에 대한 부분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일반적으로 상속세를 납부를 하시는 분이 돌아가시게 되면 가장 크게 발생하는 공과금, 세금이 뭐가 있을까요? 부동산을 기반으로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발생을 하시게 되거든요. 실제 이분이 돌아가신 날짜를 기준이 6월 1일을 기준으로 언제냐에 따라서 이 공과금이 돌아가신 분의 공과금이냐 아니면 재산을 상속받는 사람의 공과금이냐가 나누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월 1일이 지나고 돌아가셨다라고 하면 이분이 발생시킨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저희가 상속세 신고를 할 때는 공제를 받으실 수 있으니 다시 한번 꼭 확인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채무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돌아가신 우리 부모님이 재산도 있었지만 남겨진 채무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한 경우에는 이 재산에서 이 채무를 뺀 가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간혹 채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상담을 주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금융권에서 빌린 채무가 아니야. 예를 들면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옆집에 사는 아저씨한테 돈을 5천만 원을 빌렸던 거예요. 그러한 부분은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러한 경우에는 실제로 그 계약서와 실제 이체받은 내역을 통해서 상속세 신고를 할 때는 채무로 인정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간혹 이런 경우 있어요. 뭐 아들 따님이 우리 아빠가 나한테 이거 예전에 얼마 빌려갔었는데, 혹은 그 옆에 있는 삼촌이 그때 매형이 나한테 얼마 빌려갔었는데 라는 걸로 비용 처리가 가능하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신데, 증빙이 없으면은 채무에 대한 인정을 받으시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채무에 대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결국 금융 거래를 했다라는 증빙과 그다음에 채무, 계약서 이러한 부분들이 다 요건이 갖추어야 되기 때문에 해당하는 요건들을 미리 구비를 해두시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는 예전과 다르게 부모님들께서 갑작스럽게 돌아가시는 경우들보다는 병 때문에 오랫동안 간병 치료를 받으시다가 돌아가시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간병 치료를 받으시게 되면 저희가 부담해야 되는 비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병원비도 발생을 하시게 될 거고, 약을 드신다라고 하면 약에 대한 비용도 발생을 하게 될 텐데, 최근에 이제 간병비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저희가 간병을 해주시는 분을 업체를 통하든 아니면 저희가 개인적으로 고용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실제로 이 간병인에 대한 비용은 부모님의 돈으로 나가는 것보다 자녀인 내 계좌에서 나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이거는 저희가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단, 이 간병인에 대한 증빙을 잘 챙겨 놓으셔야 돼요. 예를 들면 간병인의 인적사항과 연락처, 그 다음에 간병인에게 우리가 돈을 지급했던 내역들. 간혹 간병인 분들을 이렇게 모시기 어렵다 보니까 현금으로 지급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도 내가 이분한테 현금을 주려면 출금해야 되잖아요. 출금할 때 내역을 꼭 부모님 간병비 이렇게 남겨두셔야 돼요. 그러한 부분들을 다 남겨놓으시면 저희가 향후에 부모님 관련된 상속세 신고를 할 때는 해당하는 부분들은 비용 처리가 가능하고, 혹 만약에 이러한 부분들이 어렵다라고 하면 부모님이 쓰고 계신 통장에서 해당하는 비용들을 지출하시는 부분도 추천드립니다. 실제 돌아가시게 되면 이제 이걸 많이 질문 주세요.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저희한테 오셔서 절세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라고 물어보시는데, 없어요. 돌아가시고 나면 돌아가신 날짜 기준으로 모든 게 끝난 겁니다. 그 날짜 기준에 예금이 얼마 있었는지, 그 날짜 기준으로 이분이 재산이 뭐가 있으셨는지, 그 날짜 기준으로 채무가 얼마가 있으셨는지가 중요한 거지, 저희한테 상담을 하러 오시는 한 달 뒤, 두 달 뒤에 그러한 상황이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상속세 세금에 영향을 미치질 않아요. 실제 상속이 발생을 하시게 되면 바로 세무사를 찾아가서 상담을 하시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지금 앞서 말씀드린 내용들을 꼭 기억을 해두셨다가 향후에 먼 미래에 나한테 이러한 일이 발생을 하게 되면 이러한 부분들을 증빙을 잘 갖추셔서 나중에 상속세 신고를 할 때 꼭 절세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상속세 신고를 할 때 저희가 꼭 챙기셔야 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언젠가는 발생하게 될 상속세에 대한 염려를 미리 준비를 하셔서 꼭 절세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